종합해서 보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실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좀 쉬운 부분들이다 보니까 유아나 초등 저때 배운 내용들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번 말했을 때 아이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달력을 처음에 배울 때 달력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요일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그 앞에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실 다루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머님들의 몫으로 달력 노출을 조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엄마표 수학 코칭 전문가이자 유아와 초등 저학년 수학에 일가견이 있으신 1, 2생 미니쌤 김민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엄마표 수학 코칭 전문가로서 지켜보시면 특히 7세부터 9세까지 맘들이 정말 아이 학습 지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긴 했는데 어머님들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일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친절하지 못했다. 본인이? 네네네. 문제를 풀이 설명해 주거나 문제가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줄 때 당연히 이걸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해하면서 좀 했으면 화가 덜 났을 텐데 왜 이것도 모르지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설명을 좀 친절하게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더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악순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아이가 충분히 풀 수 있겠지라고 시작했는데 그 문제집 아이들이 많이 틀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아이랑 관계가 좀 안 좋아지거나 어머님 속상해 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실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좀 쉬운 부분들이다 보니까 유아나 초등 저때 배운 내용들은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한두 번 말했을 때 아이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7, 9세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해두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습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습관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안 해도 되니까 지킬 수 있는 적은 양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초등 때 아이들이 아무래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남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3번이어도 괜찮으니까 딱 그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겠다. 그리고 좀 많은 학습량보다는 아이가 딱 받아들였을 때 이 정도면 내가 금방 하이스쿨 끝나고 또 놀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좀 적절한 학습량을 주시는 게 습관 형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에서 수학에서 좀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려보는 경험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꾸 틀리는 거가 두려워지면 조금 수학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를 다가가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는 걸 두렵지 않게끔 틀린 걸 이렇게 조금 더 오히려 이렇게 칭찬의 의미처럼 잘했다, 너가 모르는 것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기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용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연산 파트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6단원 덧셈 곱셈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6단원 곱셈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시각과 시간 이 단원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개념을 좀 다루는 단원들이어서 이 부분에 기초가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상위 학년에 가서 배워야 될 단원들을 좀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서서 언급해 주신 이 세 가지 파트들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덧셈과 뺄셈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구구단이라던가 시계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초이 수학의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구구단 학습
숙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구구단을 외우게 해야 된다 또는 외우게 하지 않아도 원리만 알면 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처음부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지는 않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요새 막 유아 6살, 7살 친구들이 구구단 유튜브를 네네네네. 보고선 엄청 따라 부르고 되게 외웠다고 뿌듯해하고 어머님도 네네네네. 만족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때만 좀 보이는 반짝하는 그런 아웃풋일 뿐이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돼서 네네. 네, 좀 정확하게 1학년, 2학년 시급해도 늦지 않으니까 원리를 좀 확실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구구단을 외우긴 외워야 되죠. 원리만 익히고 아이들이 덧셈으로 또 계산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외우는 그쵸. 거 귀찮아서. 그쵸. 네, 근데 2학년 때는 그렇게 답을 내는 게 문제 푸는데 크게 느리진 않은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 때문에 문제 풀이 늦어지거나 더 많이 실수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원리를 확실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외우자.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처음에 덧셈의 원리부터 시작을 하니까 2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네. 5단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쉬운 방법들을 많이들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걸림돌이 그러니까 아이들 발목을 잡는 네. 뭐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단수라던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은 2단, 5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단 하고 3단을 2배로 생각하는 6단 하고 이렇게 순서를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2, 3, 4, 5, 6, 7, 8, 9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신 분들 많죠. 네, 그러니까 원리는 원리대로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냥 2, 3, 4, 5, 6, 7, 8, 9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6, 7, 8, 9를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6, 7, 8, 9도 앞에 나왔던 단에서 앞뒤 숫자만 뒤집어 나온 게 네. 또 많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도 알면 또 금방 외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실수하고요. 그래서 6, 7, 8, 9단을 할 때는 일단 덧셈을 체크할 때 6단이면 6부터 60까지 띄어세기를 덧셈으로 쭉 말할 수 있는지 또는 60부터 거꾸로 60 빼면서 쭉 내려올 수 있는지 일단 이 덧셈 뺄셈의 암산 능력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외울 때도 빨리빨리 숫자들을 좀 외우기가 좋고 자기가 생각이 안 나도 당황하지 않고 생각나는 부분에서 6을 몇 번 더 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띄어세기로 연습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9구단의 시작이 사실 앞으로 아이들이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중고등학교 가서도 제곱수 암기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또 어떤 분들은 10구단까지 암기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요 시기에 9구단 학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가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각 그 단마다 수의 규칙성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숫자가 어디 단에 속해 있는지 아이들이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9단에 나오는 수들은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더해서 합이 9가 되는 그렇죠. 수고 또 뭐 1의 자리만 보면 뭐 일씩 작아진다거나 그게 수에 대한 규칙을 민감하게 좀 보면서 익히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단 같은 경우에도 3단이 뭐 어떤 규칙이 있어 이러면 아이들이 뭐 짝수홀수 뭐 이런 식의 반복된다는 의미로 많이 얘기하는데 1의 자리가 다양하게 30까지로 생각했을 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같이 살펴보시면서 찾는 연습해 주시고 두 번째는 16이 되는 곱셈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문제집에 문제 나올 때만 푸는 게 아니라 네네네. 9구단 외운 걸 체크를 할 때도 그 겹치는 수들에 대해서 곱셈식 말하는 연습도 따로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5학년 때 9구단이 안 된 게 좀 티가 나는데요. 네네. 약수배수 단원에 가서 뭐 6이랑 18을 보고 이것도 같은 단에 있는데도 2부터 나누기를 시작한다든지 네.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하다 보면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오래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9구단 범위에 나와 있는 수들은 정확하게 어느 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규칙을 이해하면 좀 아이들이 정확하게 나중에 다른 상위학년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감각이 네.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이런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좋은 팁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림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네. 이것도 참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특히 시각과 시간 파트에서 어떤 걸 제일 어려워하나요, 선생님? 단위를 제일 어려워하죠. 단위. 네, 단위가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원이 이제 첫 번째로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거여서 그 단위에 이미 노출이 좀 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한 단원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달력을 처음에 배울 때 달력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뭐 요일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데요. 네네. 사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그 앞에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실 다루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머님들의 몫으로 달력 노출을 조금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1시간 그다음 뭐 1분, 일주일은 며칠, 한 달은 며칠 이렇게 단위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시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오전 11시 30분에 도서관에 가서 오후 2시 20분에 나왔다. 그럼 얼만큼 동안 도서관에 있었느냐라고 네네. 물어보면 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오전 오후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이해가 안 됐거나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좀 많이 보이는 실수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 보기와 달력 보기가 사실 수학 파트 중에서도 유달리 정말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파트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지도를 하시는 거 플러스 평소 실생활에서도 이거를 활용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꿀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달력 노출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달력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 같은 거를 거기다 적어놓고 네네네. 아이들한테 찾아보게 하고 뭐 그날은 몇 월 며칠은 무슨 요일이야? 그날 우리 뭐 하기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마치 일기 쓰듯이 네네네. 그런 걸 다른 데 적지 않고 이렇게 그런 일정들을 적으면서 자꾸 보게 하는 그런 연습들을 이제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까지도 사실 이제 달력을 많이 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각각의 뭐 월마다 날짜가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개념들 중에서도 네. 시계를 보고 아이들이 자꾸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그 시계에 관련된 문제 같은 걸 자꾸 만들어 보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8시에 차 타야 되는데 지금 7시 40분이야. 몇 분 남았지? 이런 식으로 진짜 시계를 보고 시계의 그 눈금이나 이런 것들 헤아리면서 아, 분을 저렇게 5분씩 4칸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의 개념을 자꾸 터득하게 되면 실제 시간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빼기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집에서도 여러 가지 실생활 부분을 응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아이들 교재 선택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거를 결정하시는 게 되게 좀 어려우신 것 같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책 한 권을 좀 추천해 주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아직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초끝, 저절로 구구단, 그리고 초끝, 시계, 달력, 계획표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초등 1, 2학년 친구들이 가장 좀 막막해하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하고 또 구구단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문제집 풀기도 어머니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신 경우들도 많고 또 7세여도 막 빨리 구구단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두 권을 좀 활용을 해서 7, 9세, 초 1, 2학년의 추천 수학 학습 로드맵을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초등 저학년 때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은 좀 국어가 베이스가 좀 돼야 돼서 7세 때는 일단 국어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독서는 이제 가장 밑에 깔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초크 시리즈 중에서 어휘나 문장 파트 교재들도 있어서 네. 그런 걸로 국어적인 보완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 수학 문장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초1 때는 무엇보다 구구단 들어가기 전에
덧셈 뺄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완성을 하신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띄어세기 방식으로 암산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 이제 9구단 좀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 이게 가늠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나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그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9구단에 보통 노출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아이들과 같이 뭐 곱셈에 관련된 동화도 읽어보게 하시고 이런 교재도 풀어보게 해주시는데 교재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일정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뭐 이런 1차별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 따라서 덧셈 뺄셈 실력에 따라서 그걸 조금 더 느슨하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대로 따라 하시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연산 파트들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계 달력 파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동안 지도해 오신 온갖 꿀팁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우리 초1, 2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끝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교재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10권씩 20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랜덤으로 한 권만 보내드릴 예정인데 댓글로 오늘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어떻게 우리 아이 좀 지도하겠다라는 각오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또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